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은 차갑게 떨고 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곁에 서 있는 처음 보는 남성이 내 손에 키스를 하며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너 누구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지만 어머님의 떨리던 목소리와 아버지의 무너진 모습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조여오고 지옥으로 입장하는 중이라는 걸 알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왜 이랬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한설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언니 유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호텔 방에는 언니가 쓴 짧은 유서 한 장과 서둘러 챙긴 듯한 여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설인아. 나 대신 너라도 살아. 유서에 적힌 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글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도망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어머니는 설인의 손을 꽉 붙잡은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설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언니를 보내기 위해 집까지 저당 잡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호텔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물건을 옮기듯 설인을 에워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어머니가 설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미안해, 설인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설인은 마치 납치당하듯 끌려가 드레스를 입혀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니를 위해 준비된 새하얀 드레스가 지금은 자신의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히던 여직원이 설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안에선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해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설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대체 언니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걸까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설인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떨리던 모습이, 아버지의 무너진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장은 호텔 최상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VIP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카메라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비공개 결혼식이었어요. 설인이 입장하자 식장 앞쪽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랑 강지혁. 그는 설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설인을 꿰뚫었어요. 그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온 말은 섬뜩했습니다. 장난하는 건가? 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요.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설인의 손을 잡으며 너무 세게 힘을 주었어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 언니는 어디 있지? 지혁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주변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지만 설인의 귓가에는 또렷했습니다.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설인은 지혁과 함께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역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들어 서린에게 물을 확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린의 얼굴과 드레스를 적셨어요. 내 언니가 어디 갔는지 말해. 지금 당장.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서린은 물에 젖은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 들어온 이상 책임은 제가 질게요. 서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서린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대로 억지로 입술을 맞댔습니다. 키스라고 부를 수도 없는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넌 이용가치만 있는 여자야. 착각하지 마. 지역은 서린을 밀쳐내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홀로 남겨진 서린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에 젖은 드레스가 차갑게 몸에 달라붙었어요. 서린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떨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서린은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곳에선 눈물조차 약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서린의 밤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린은 베란다 구석에 놓인 작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계 뒷면을 열어보니 작은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을? 아니면 자신을? 서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지역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베란다에 서 있는 서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난간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감정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지역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서린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는 새 옷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서린은 묵묵히 옷을 입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지역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내 옆에 붙어 다녀. 네가 내 아내로 있을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어.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역은 일어서며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늦지 마.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지역의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서린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오늘 사모님께서는 비서로 위장하시게 됩니다. 회의에 동석하셔야 합니다. 서린은 비서에게서 태블릿과 서류 몇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서린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서운 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한 사람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서린은 지역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린은 그 시간 내내 온몸으로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어요.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서린을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차로 향할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서린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을 모자로 가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음료수 캔을 건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결혼 당신만 몰라요. 서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캔만 남아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서린은 그 사실을 지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 남자도 지역이 보낸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누가 너한테 접근했지? 지역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서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역은 갑자기 차를 길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나를 속이려는 거야?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여긴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곳이야. 다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후로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그 자리에도 데려갔어요. 넓은 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한 간부가 지역에게 다가와 서린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장난감 데려오셨나 보죠? 그 말에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역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린을 자기 옆으로 당겼어요. 서린은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간부를 보며 무심코 말했어요. 형님, 그런 말씀은.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쥔 손은 따뜻했어요. 내 아내야. 입 조심해. 지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내라는 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간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린은 누군가 자신의 이마를 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에 올려졌어요. 눈을 뜨니 지역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지역은 서린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숨을 쉬기 편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린의 복부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흉터였어요. 이 흉터는 지역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감추는 게 하나뿐일까? 서린은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 말은 들렸습니다. 손을 들어 지역의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어릴 때 수술. 서린은 그 말만 겨우 하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역은 한동안 서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이 눈을 떴을 때 지역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과 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약 먹어. 명령이야. 서린은 쪽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령이라니.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서린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서랍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압수당했던 핸드폰이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언니 유나의 마지막 통화 기록. 상대방 이름은 차무영이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도망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서린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어요. 언니가 그리고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휘말린 건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서린은 재빨리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린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서린의 존재는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무영. 지역의 오랜 적이자 조직을 노리는 남자였어요. 그가 서린의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날 아침 지역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지혁, 가짜 신부라더군. 언론에 흘리면 재미있겠어. 무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지역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렀어요. 서린을 안전가옥으로 옮겨. 형님, 그럼 저희가 흔들리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달랐습니다. 도망치느니 차라리 날 써요. 서린이 지역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녀는 아침부터 문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그 떨리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역은 서린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하는 소리야? 알아요. 하지만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서린은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지역은 서린을 안전가옥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서린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무영의 수하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겁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린이 백화점에서 걸어 나올 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뛰어내렸습니다. 비명 지르지 마. 조용히 따라와. 서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차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린은 어두운 방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던 서린은 방 한쪽 책상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사진 한 장. 언니 유나가 이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유나의 모습이 서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언니가 여기 왔었어. 서린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의 도망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무영이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강지혁의 아내라더군. 아니, 가짜 아내? 무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언니는 똑똑한 여자야. 도망칠 줄 알았지.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입이 무겁네. 좋아. 천천히 말문이 열릴 거야. 무영이 나가고 서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은 서린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안전가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스스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부하 도기찬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지역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당장 찾아. 죽어도 내가 죽여야 해. 지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밤 서리는 틈을 노려 방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문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만지던 서리는 복도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였습니다. 지역이 온 겁니다.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서리는 방 안에서 떨리는 몸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역이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옷도 여기저기 찢겨 있었어요. 바보 같은 여자. 지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지역이 서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옷이 찢어진 게 보였어요. 등과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건드렸어?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아요. 금고 2층에 금고가 기록이. 서린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꼭 안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에는 지역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서린을 눕히며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지역의 명령에 차가 급히 출발했어요. 그날 밤 지역은 조직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였어요. 지역의 얼굴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다치게 하는 놈이 있으면 그땐 너희가 죽는다. 지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서리는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지역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깨어났어? 지역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냐? 지역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서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요.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다시는 혼자 나가지 마. 지역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이후 서린과 지역 사이에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이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리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지역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리는 지역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구했죠?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용 가치 때문이죠? 제가 죽으면 곤란하니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닥쳐.
지역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서리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사람을 물건처럼 다뤄요. 서린의 말이 지역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조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영의 아지트를 급습했던 작전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무영은 미리 자리를 비워 도망쳤습니다. 회의장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이번 실패는 여자 때문입니다. 한 간부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서린을 구하느라 작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형님이 여자 때문에 판단을 흐리셨어요. 다른 간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간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내 사람이야. 내가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지역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오늘부로 내 직책은 해임이야. 짐 싸. 지역은 그 간부를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시는 내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마. 회의가 끝난 후 도기찬이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아.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를 포기할 수는 없어. 도기찬은 지역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런 지역은 처음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리는 집안을 혼자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서재에 들어선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약간 쌓여있는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지금의 그 사람은 절대 저렇게 웃지 않는데. 서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도기찬이었어요. 사모님, 그 사진은. 도기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의 여동생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이요? 조직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6살이었어요. 형님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도기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형님은 감정을 닫고 사셨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셨고요. 서리는 사진 속 여자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걷다가 지역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역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동생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못 지켜줘서. 지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지역의 약한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지역과 함께 무영의 거점을 조사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서린에게 자료 정리를 맡겼어요. 서린은 원래 세심한 성격이라 빠뜨리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서린이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날짜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 지역이 서린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는 여동생이 실종된 곳 아닌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무영 그 자식이. 지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린과 지역은 더 깊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영의 조직은 20년 전부터 아이들을 납치해왔던 겁니다.
지역의 여동생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기록들 보관하고 있던 이유가 뭘까요? 서린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은 자료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이 아이. 서린은 얼른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서린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그때 지역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기찬이었어요. 형님, 큰일입니다. 언론사에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뭐라고? 위장 결혼 기사가 내일 아침에 나갑니다. 무영이 흘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조직 보스의 가짜 결혼, 진짜 신부는 도주. 이런 제목입니다. 전화를 끄는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지역의 옆에 조용히 섰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역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지역은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딘가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복수와 분노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조금씩 서린의 마음 한쪽에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영의 공격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들지 못하고 조직의 자료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계속 빼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린은 컴퓨터 로그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달 전 누군가 중요 서류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조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이 파일들 모두 외부로 전송됐네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 순간 서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그인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기록은 분명했어요. 아침이 되자 서린은 도기찬을 찾아갔습니다. 이 기록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도기찬은 서린이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 언니 이름이에요. 하지만 언니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언니 이름을 도용한 거겠죠? 서린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기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유나가 결혼 전 한 달간 이 건물을 출입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때 지역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지역이 서린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언니, 널 판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할 거야? 지역이 컴퓨터를 돌려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유나가 무영과 만나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달 전 영상이야. 내 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팔아넘기고 있었어. 서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언니는 무영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을 봐. 내 언니는 널 미끼로 쓰고 도망친 거야. 지역의 말이 서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들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뭐? 언니를 찾아서 직접 물어볼게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서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역은 한참을 서린을 바라봤어요. 좋아. 하지만 혼자는 안 돼. 혼자 가야 언니가 나올 거예요. 서린은 지역의 말을 자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은 조직 본부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언니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두 자매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서린은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나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잘 차려입은 언니의 모습이 서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망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언니,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서린을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요? 왜 날 대신 보냈어요? 서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였어. 유나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나는 언니를 믿었는데. 믿었다고? 서린아, 넌 항상 그랬어. 순진하게 사람을 믿지.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넌 항상 부모님 사랑만 받았잖아. 착한 딸, 예쁜 딸. 난 항상 비교당했어. 유나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늘 착해서 좋겠네. 난 생존해야 했어. 차무영이 돈을 줬어. 엄청난 돈을. 그 돈이면 새 삶을 살 수 있어. 유나는 가방을 챙기며 돌아섰어요. 언니도 날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거예요? 서린의 마지막 질문에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안해, 서린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유나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린의 어깨에 누군가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혼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지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언니가 날 판 게 맞았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말없이 그저 안아줬어요. 이제 알았어? 이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어. 당신도요? 서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린을 더 꽉 안았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서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지역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서린을 힐끗거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서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기찬이 지역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형님, 한유나가 무영에게 받은 돈은 5억이었습니다. 5억. 지역의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 관한 과거 기록을 더 찾았습니다. 도기찬이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사모님도 어릴 때 납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직의 표적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지역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서린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 설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언니보다 더 사랑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건 언니의 착각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설인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죠. 언니처럼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지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야. 내 언니는 우리의 적이 됐어. 알아요.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 곁에 남을게요.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요. 지혁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이는 조직의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5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앉으시죠, 사모님. 한 간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지만 존중의 의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설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한유나 아시죠? 사모님의 친언니. 네. 그분이 우리 조직의 정보를 팔았습니다. 차무영에게요. 간부가 서류를 설인 앞에 던졌습니다. 사모님도 무영과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설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언니가 배신자인데 동생이 깨끗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간부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께서는 여자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지켜야 합니다. 설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기찬이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도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도 실장, 우리는 조직의 안전을 위해. 사모님은 형님이 고르신 분입니다. 형님의 허락도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들다니 이게 예의입니까? 도기찬이 설인의 옆에 섰어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도기찬은 지역의 오른팔이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모님. 도기찬이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설인의 등 뒤로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설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역이 돌아왔습니다. 설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실에 불려갔었어요.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지역은 넥타이를 풀며 짧게 답했어요. 왜 그때 안 계셨어요? 바빴어. 지역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설인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지역은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널 선택한 건 계산이었어. 언니 대신 들어온 대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말에 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버리실 건가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설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이용당하는 존재일 뿐이구나. 하지만 설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내가 증명하겠어.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 설인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무영에게 정보가 흘러간 시기와 방법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설인은 마침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나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중 일부가 이상했어요. 접속 시간이 유나가 이미 도망간 이후였습니다. 누군가 언니 계정을 도용했어. 서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배신자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아침이 되자 서리는 지역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찾았어요. 서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뭘? 진짜 배신자요. 서리는 노트북을 지역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이 사람 정태수? 언니 계정을 도용해서 정보를 빼돌렸어요. 접속 위치 추적 결과 모두 조직 본부 내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태수? 지역의 오른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부하였어요. 확실해? 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역은 즉시 도기찬을 불렀어요. 정태수를 데려와. 1시간 후 정태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어냈어요. 형님 부르셨습니까? 네가 했어? 지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유나 계정으로 정보를 빼돌린 거.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힐끗 봤어요. 형님, 그건 오해십니다. 증거가 있어. 지역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정태수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무영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태수가 끌려나가고 사무실에는 서린과 지역만 남았습니다. 지역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어. 다만, 지역이 말을 멈췄어요. 다만 뭐예요? 널 지키려면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서. 지역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린은 지역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조차 날 믿지 않았다면 이 안에 있는 건 감옥이에요. 서린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두려워하고 계신 거죠. 날 믿는 게.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낯선 남자 한 명이 집 앞에서 서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민준이에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서린은 그제야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였어요. 민준 오빠? 검사 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린 씨 위험해요. 지금 있는 곳. 무슨 말씀이세요? 강지혁, 그 사람 조직 우리가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민준이 서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지역이 내렸어요. 누구야? 지역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과 지역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서린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 지역이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린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어요. 서린 씨의 옛 친구입니다. 검사 김민준입니다. 검사? 지역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서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서린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서린과 지영만 남았어요. 검사가 왜 여길 찾아와? 어렸을 때 친구예요. 걱정돼서 온 것뿐이에요. 서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 만나지 마. 명령이세요? 서린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베란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차무영이요. 만나고 싶소.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강지혁, 그 남자 때문에 흔들리는 게 보이더군. 당신이 그의 약점이요. 무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 혼자 오시오. 안 오면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린은 지역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당신이 살아야 조직이 삽니다. 저는 괜찮아요.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서린은 무영을 만났습니다. 무영은 벤치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왔군요.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안전하오. 당신이 협조하면 말이오. 무영이 서린 옆에 앉았습니다. 강지혁은 당신 때문에 무너질 거요. 당신이 그를 죽이는 열쇠란 말이오. 무슨 소리예요? 날 따라오시오. 그럼 모든 걸 보여주겠소. 무영의 수하 2명이 다가왔어요. 서린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은 서린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역의 손이 떨렸어요.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지역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기찬. 지역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기찬이 급히 달려왔어요. 당장 서린 찾아. 죽어도 내 손으로 죽어야 해. 지역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직 전체 비상령 선포해. 모든 인력 투입해. 도기찬은 지역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낯선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요.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무영이 서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여러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서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실험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여러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지은 -여 6세, 실종 후 회수 실패. 지역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옛날 일이요. 이제 중요하지 않소? 무영이 비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영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강지혁에게 보여줄 생중계요.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요. 서린은 폭탄이 장착된 수레에 묶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꽁꽁 묶여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무서우시오? 무영이 서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두려웠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핸드폰으로 영상이 전송됐어요. 화면 속 서린은 폭탄 수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린은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역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치 파악했습니다. 도기찬이 외쳤어요. 출발한다. 지금 당장.
지혁이 총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무영이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전면전이면 전면전이야. 지혁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때 도기찬이 중요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걸 먼저 보십시오. 지금 그럴 때야? 중요합니다. 무영의 약점입니다. 도기찬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치인들과 무영의 결탁 증거였습니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무영은 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를 버릴 겁니다. 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흘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도기찬이 즉시 움직였어요. 서리는 묶인 채로 폭탄의 구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전기 기사셨던 게 떠올랐어요. 배선 연결에 대해 몇 가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만약 이걸. 서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건물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온 겁니다. 무영의 수하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서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금이야. 서리는 이를 악물고 손을 더 움직였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쪽 손이 풀렸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폭탄의 배선을 살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신호선은 항상 가장 가는 선이라고. 서리는 가장 얇은 선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폭탄의 빨간 불이 꺼졌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혁이 들어왔어요.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서린이 혼자 폭탄 신호를 끊고 있는 걸 봤어요. 너 혼자서. 지혁이 달려와 서린을 풀어줬습니다. 서린은 지혁의 품에 쓰러졌어요. 다시는 혼자 가지 마. 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은 서린을 꽉 안았어요.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밖에서 도기찬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영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자료가 언론에 풀렸습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지혁은 서린 때문에 얼마나 흔들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린도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혁은 무영을 직접 쫓았습니다. 무영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으로 도망쳤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무영. 지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무영은 총을 꺼내 지혁을 겨눴어요. 하지만 지혁이 더 빨랐습니다. 총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무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야.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영은 피를 흘리며 웃었어요. 결국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강지혁. 그 말을 끝으로 무영은 숨을 거뒀습니다. 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모습을 본 서린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피가 내 피 아니야. 지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져서 다행이야. 그 말에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날 이제야 붙잡아요 왜? 서린이 지혁의 옷을 붙잡으며 오열했어요. 지혁은 서린을 꽉 안았습니다. 피가 묻은 옷이었지만 서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였어. 나도 몰랐어. 지혁이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한윤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제 동생 한설이는 조직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윤아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연기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면 동생이 위험할까봐. 윤아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설이는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니가 끝까지 이러는구나. 바로 그때 도기찬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기찬이 직접 나섰어요. 그는 여러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한윤아 씨가 차무영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송금 기록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윤아 씨가 조직의 기밀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도기찬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내놓았어요. 윤아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윤아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경찰서 면회실이었어요. 윤아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윤아가 피식 웃었어요. 언니, 넌 나를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어. 설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없었어. 너는 항상 완벽했으니까. 착하고 예쁘고 사랑받고. 윤아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 그게 내 방식이었어. 후회 안 해? 설인이 물었습니다. 안 해. 나는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윤아는 끝까지 냉소적이었습니다.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언니가 아니에요. 영원히. 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설인이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설인을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조직을 정리하려고 해. 지역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불법적인 일들은 모두 정리할 거야. 합법적인 사업만 남기고. 지역이 설인을 바라봤어요. 너랑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설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을래요. 내 선택으로요. 지역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처음 위장 결혼할 때의 그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반지였어요. 이번엔 진짜야. 지역이 설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설인은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의 옛 친구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설인 씨, 한윤아 사건 담당 검사가 저예요. 민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오빠가? 네.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설인 씨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설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설인의 표정을 보고 안심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의 중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였어요. 지역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조직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불법적인 사업은 모두 정리합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이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내 아내를 공동대표로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모님은 이번 위기에서 조직을 구했습니다. 배신자를 찾아냈고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설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여동생이 실종되기 전날 쓴 편지야. 어머니 유품에서 찾았어. 서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오빠는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오빠가 웃는 게 좋아.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무영의 아지트에서 찾은 건데 여동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찾아볼 거야. 너와 함께. 지역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린은 지역을 안았어요. 우리 함께 찾아요. 꼭. 둘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조직은 서서히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지역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역이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서린이 웃으며 답했어요. 진짜로. 이번엔 제대로. 지역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론도 없고 조직 간부들도 없었습니다. 단 2명의 증인만 있었어요. 도기창과 서린의 친구였습니다. 서린은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때의 화려한 드레스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걸었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찼어요. 지역 앞에 선 서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린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는 순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도기찬이 지역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사람이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도기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역은 서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서린이 직접 차린 밥상이었어요. 맛있어?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네가 차린 밥이 제일 맛있어. 지역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 달 후 서린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무용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작은 무용학원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첫 수업 날 서린은 떨렸습니다. 선생님, 발레 어려워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처음엔 어려워.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줄게.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서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역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기찬이 옆에 섰어요. 사모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응. 이 여자가 내 구원이었어. 지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서린의 학원 소식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옛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어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만났습니다. 서린아, 정말 행복해 보여.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진짜 행복해. 서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어느 날 서린은 지역에게 제안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요. 저처럼 춤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내가 자금댈게. 지혁이 흔쾌히 답했어요. 정말요? 응. 네가 원하는 거라면. 설이는 지혁을 꽉 안았습니다. 2달 후 설인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현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혁은 뒤쪽에 조용히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설인이 뒤를 돌아 지혁을 봤어요. 두 사람은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혁이 악몽을 꾸고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설인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악몽이었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설인이 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혁은 설인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다시 잠들었어요. 어느 저녁 한 아이가 수업 후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응, 그럼.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설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아니,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하게 됐어. 설인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와, 드라마 같아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지혁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이가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 같대요. 드라마보다 더 힘들었지. 지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아요. 설인이 지혁에게 기대었어요. 나도. 지혁이 설인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도기찬은 여전히 조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형님, 새로운 위협이 감지됐습니다. 도기찬이 보고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응할 거야. 지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설인을 지키면서 동시에 조직도 지킬 거야. 방법이 있으십니까? 있어. 이제는 힘만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지혁은 설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설인이 잠든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평온함을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설인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가짜였던 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윤아가 정식으로 체포됐어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윤아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죗값을 치를게요. 윤아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하기 직전 윤아는 멀리 서 있는 설인을 봤어요. 설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언니가 아니었어요. 설인은 지혁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설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은 조직의 오래된 기록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설인은 낡은 서류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고아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조직이 고아원 기록을?
서린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던 겁니다. 한서린 마이너스 1996년생, 출생지 불명, 보호자 없음. 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고아였어? 서린은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지역의 여동생과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던 겁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그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서린은 서류를 들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사무실 문을 열자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요. 서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너도 그 고아원에... 네.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입양해 주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꽉 안았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중요해. 그 말에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역은 서린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위장 결혼식을 했던 호텔이었어요. 왜 여기로? 기억나? 지역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가장 무서웠던 날인데. 서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역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반지였어요. 너는 이제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지역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결혼했잖아요. 2번이나. 서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3번째도 하자.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이 반지를 서린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키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린이 먼저였습니다. 서린이 지역에게 키스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선택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요. 지역은 서린을 더 꽉 안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린의 무용학원은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웃어요? 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내 남편을요. 그리고 너희들도. 서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역이 서린을 데리러 왔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서린이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 속을 걸었어요. 행복해? 지역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나도. 지역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이들, 학부모들, 그리고 서린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은 뒤편에 조용히 서서 박수를 쳤어요. 도기찬이 지역 옆에 섰습니다.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 예. 이제는 진짜 웃으시잖아요. 도기찬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은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덕분이야. 지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기찬은 혼자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아가 보였어요.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도기찬은 한참을 윤아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도기찬은 뒤돌아 걸어갔어요. 한편 멀리서 한 여성이 서린과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행복해 보여.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봄이 왔습니다. 설인과 지혁은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설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멀리 왔죠? 응.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요. 그때는 당신이 무서웠어요. 설인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지금은 사랑해요. 설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혁은 설인을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가짜였던 결혼이 진짜 사랑이 됐습니다. 이용하려 했던 관계가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가 됐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새로운 위협, 세상의 시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이 떴습니다. 설인과 지혁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별 봐요. 반짝이네요. 응, 우리처럼. 지혁이 설인의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짝일까요? 그럼, 우리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짜였던 모든 것에 진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